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가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JB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JB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현재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단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JB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J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두고 있죠. 뭐 은행, 자산운용, 뭐 증권 등등 가지고 있는 금융사이고, 사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 그리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결국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을 시킨다는 정책이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내용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다라고 했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을 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데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 수립, 이행, 평가, 그리고 소통, 총 6단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기업에게 표창도 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업 공시는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제 지수 개발은 3분기부터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멀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실망 매물이 상당히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최상무 기재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은 변함없이 추진을 할 거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변경한다라고 하죠.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을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앞당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기업 밸류업은 야당인 민주당 측에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과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그리고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를 할 경우 세법 개정이 어려워지는데요. 일단 민주당도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JB금융지주의 경우에는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가지면서 좀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2월부터 시작한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에 3, 4월 후반부터 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냈었는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21선과 61선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61선 부근이 좀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60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한다면은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면 실망 매물이 또 한 차례 쏟아져 내려오면서 지지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자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특히 금투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금투 매수, 보험 매수, 투신 매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한 달로 보자면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하죠.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상당하다면은 주가의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